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실 첫 주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목이 쉬라 외친 장동혁 나눠보실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끌어내리겠다와 비슷한 종류의 발언을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엔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8월 26일 당대표 취임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 취임사에서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사실은 저도 장동혁 대표를 조금은 좀 안다고 보는 편인데,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우, 장동혁 대표가 정말 보통 다부진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끌어내리겠다 발언한 것이 바로 5일 전입니다. 9월 18일입니다. 저희 그 특검 압수수색 현장에서 특검이 결국 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던 DB 500만 명 당합 명부가 들어있는 DB를 압수수색할 때, 그때 국민과 함께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또 한 번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일요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대구 장애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위대한 국민이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이 9월 21일 지난 일요일 날 대구 동대구역인데요. 장애 집회 그날 경찰 추산 약 5만, 4만, 5만 그리고 이제 주최 측 추산 약 7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사실이라면은 아마 동대구역 대구 집회 사상 가장 최대 인파가 몰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은 들으셨지만 첫 번째로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 이재명 정권이 헌법 위에 군림해서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독재사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사법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재명의 5개 재판을 속히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5개 재판. 즉 대통령 선거 때문에 묵혀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각 사법부를 여러 가지로 겁박하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재판이 잡혀있던 일정을 전부 연기하고 임기 후로까지 무제한 연기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 5개의 재판이 속히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결론적인 메시지,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 말하자면은 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탄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탄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장동혁 입에서 터져나온 독재를 끝내겠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 그 앞서서 두 번의 발언 속에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헌법 테러의 수괴, 우두머리다.
그 정청래는 뭐 김어준의 똘만이다. 뭐 이재명의 똘만이다. 뭐 이재명도 김어준의 똘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그 연설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의 목이 갈라질 듯이 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군데군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장동혁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 괜찮으냐? 그러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목이 이렇게 쉬는데 그래서 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쉰 목소리를 들어야 국민들께서 제 진정성을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 해라. 아유 또 뭐 2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쉬도록 그 연설을 하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국민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뭐를? 이재명 정권의 광기를, 독재를, 전횡을, 횡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이 쉬라, 목청껏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이 정청래 애쓴다, 장동혁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이것이 뭐 좀 저희 문화일보에서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커피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누가 정답을 맞췄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예, 이 형사가 피의자, 살인 피의자한테 딱 검거 직전에 얘기하죠. 애쓴다. 밥은 먹고 다니냐. 자, 첫 번째 축복의 언어다. 두 번째 격려의 언어다. 세 번째 칭찬의 언어다. 네 번째 조롱의 언어다. 뭐 제가 답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그러니까 너 범죄자 내가 잡아들이기 직전이야. 내란 정당 해산하기 직전에 내란 정당의 당대표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상대방의 당대표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청래에 대해서 장동혁은 김어준의 똘마니 이런 표현을 또 했죠. 장동혁은 왜 그럴까? 결국은 이 독재로의 회귀, 상권 분립 해체, 그리고 야당 탄압 이런 것들이 다 물려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력의 서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권력의 서열에 의해서 직접 선출 권력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간접 선출 권력은 그 밑에 있다. 그래서 사법부를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밑에 두려고 하는 그것, 그런 것들이 바로 독재로 가고 상권 분립을 해체하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 과연 독재 사회인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한국은 과연 독재 사회인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쳇 테멜쿠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터키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저널리스트인데 How to lose a country, 국가를 상실하는 방법, 상실하는 법, 국가를 잃는 법. 여기서 The Seven Steps from Democracy to Dictatorship, 민주주의에서 독재라고 하는 7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정치 언어의 왜곡입니다.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 당시에 대통령 대행이었죠. 대통령 그 임무 대행이었죠. 권한 대행. 한덕수와 조희대가 만났다더라. 가짜 뉴스를 막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밝혀졌는데도 그냥 막 고집을 부리는 거. 1단계. 2단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악마하는 거죠. 저거 국민의힘 내란 정당이야. 내란 음모 정당이야. 내란 부하 수행 정당이야. 반대 세력을 악마하는 거. 2단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세 번째, 3단계. 국민의 의지를 절대화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의 서열 얘기하면서 가장 큰 권력은 국민주권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냥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거야. 국민주권이 반영이 돼서 나온 전 대한민국의 모든 총체적 주범의 총화가 헌법인데, 헌법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헌법을 우리가 전부 다 따르고, 헌법을 잘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헌법 안에 대통령 권력도 있고, 국회 권력도 있고, 사법 권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거, 국민을 딱 앞에 내세우면서 국민만 내세우면 뭐든지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여기서 이 국민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를 추앙하는 열혈 당원들일 텐데, 이 3단계입니다. 국민의 의지를 절대화한다. 네 번째가 뭘까요? 사법권
사법부와 독립기관의 무력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과 의회 권력보다 하위에 있는 사법 권력.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면 국회가 국가 질서를 설계하면, 시스템을 설계하면 너희들은 따르면 돼. 예. 그리고 내란 전담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딸 이름이죠. 전담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면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 사법부 거의 무력화죠. 독립기관의 무력화 4단계입니다. 5번째, 표현의 자유, 시민의 자유 억압.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재갈 물리기, 전략적 봉쇄, 소위 그 실질적 악의가 없어도 어떻게 하겠다? N배의 벌금을 물리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거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엄포가 아니거든요. 엄포를 해도 그렇습니다. 5번째 단계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미. 그리고 6번째 단계가 뭐냐? 야당과 사회운동의 해체. 야당의 해체까지 가면 이제 6번째 단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야당의 해체라고 하는 거 시작을 했어요. 이미 6번째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야당, 국민의힘, 내란정당이야. 정당 해산. 내란정당 해산. 입만 열면 내란정당 해산시키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실행만 안 했단 분이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6단계 이미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한다.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서 영구집권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독재로 간다라고 하는 게 대체 테멜 쿠란의 소위 그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의 단계적 구분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이미 5단계 와 있다.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의 정치, 즉 국민이 대표를 뽑아줬으면 그 국회의원이 의회 내에서 원내에서 투쟁을 해야지 왜 장애 투쟁이냐? 그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이 하는 짓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할 일이 없어요. 뭘 해도 아니 몇십 년 동안 1948년도 헌법 제정된 이후에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상임위에서의 정당 간사들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뽑으면 상임위가 그것을 추인해 주는 게 관행입니다. 사실은 법조문보다 더 중요한 게 관행이에요. 근데 나경원 법사위 간사 인정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다수의 투표를 해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불성립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에서만 뭘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저는 장애투쟁으로만 일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애투쟁을 통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 움직임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여당이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까 전화 통화에서도 오는 28일 일요일 서울에서도 장애투쟁을 할 것이다. 여기서 독재의 타도를 외치고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